안녕하십니까. 인천 영인동에 살고 있는 손정상 할아버지입니다. 비가 하루 종일 추적이고 있어서 바깥에 나가 운동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컴 앞에 앉아서 이거 저거 좋은 글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검색을 하다가 글을 하나 발견을 해서 소개 드릴까 합니다. 이 글은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께서 쓰신 글입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법에 죄목 없어도 공자에게 극형 당했을 사람들. 형법에 안 적혀 있지만 살인 강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사악함이 많이 있다. 편견, 정책, 국고, 탕진, 회담, 과자, 뉴스, 내려남불도 그런 중범죄다. 이런 제목으로 양상훈 칼럼께서 글을 쓰셨네요. 아마 모르고는 몰라도 내로남불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문재인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글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분이 소정묘라는 옛 중국 사람에 대한 얘기를 보내주셨는데 최근 생각이 나서 다시 읽어보았다. 소정묘는 2500년 전 중국 노나라 사람이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정치 인플루언서 같은 인물이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유튜브에 팔로워 구독자 수십만 명을 몰고 다니고 그가 한마디 하면 각종 매체에서 받아쓰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 그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다. 하나는 주장을 그럴싸하게 해서 인기를 끄는데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선동적인 경우가 많았던 모양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소정묘가 공자를 만난 것이었다. 공자는 노나라의 검찰총장 같은 관직에 임명되자 가장 먼저 소정묘를 처형했다. 충격적인 일이었다. 소정묘는 살인은 물론이고 도둑, 강도 등과 관련이 없었다. 공자는 그런 소정묘를 죽이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 시체를 3일간 시내에 전시를 했다. 공자의 제자들이 놀라서 공자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공자는 도둑질보다 더 나빠 죽여 마땅한 사악함으로 여러 가지를 들었다. 이를 요즘 말로 바꿔보면 아는 게 많은데 그 지식을 나쁘게 쓰는 것, 세상을 한쪽만 보고 살면서 고집까지 센 것,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사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멋지게 보이게 하던 기술을 가진 것 등이다. 소정명은 여기에서 모두 해당되는 인물이었다고 했다. 지금 상식으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사형 제목이지만 현대에도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세상은 남을 때리거나 재물을 뺏고 훔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해를 끼치는 죄악이 많이 있다. 흔히 그런 죄악은 형법상 죄목으로 열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이 선거용 선심 정책으로 돈을 펑펑 뿌리고 나라와 후세에 천문학적인 빛을 안긴 것은 형법 어디에도 처벌할 근거가 없지만 공자가 보기엔 처형에 마땅한 사악함이었다. 공자의 생각을 요약하면 배운 사람이 편견에 빠져서 지식과 달변을 이용해 세상을 미혹시키는 행위, 옳지 않은 일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를 멋지게 포장하고 선전하는 행위는 살인 강도보다 심한 극악한 범죄라는 것이다. 이런 공자가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극행에 처해야 할 사람이 10손가락으로도 다 꼽을 수가 없을 듯하다. 고위 정치인이나 공직자이면서 수십억 코인을 숨긴 채 가난한 척하고 일부러 해진 구두를 신고 낡은 가방을 들고 쇼로 지하철을 타고 부동산 투기 전쟁을 선포하고서 자신은 투기를 하고 전셋값 못 올리는 법 만들고 자신은 그 직전에 전셋값 올리고 거짓말 발표가 들통나자 잔 기술이라고 하고 가짜 뉴스와 괴담을 만들어 퍼뜨리고 가짜로 드러나도 개변으로 덮고 외고 없애라고 하고서 제 자식은 외고 보내고 부정 편법으로 대학 가고 뭐 잘못했냐고도 도리어 고개를 들고 어불성설 음모론 펴면서 언론 행세를 하고 그런 사람을 진정한 언론인이라고 떠받들고 제 편견 고집을 국가 장래보다 앞세우고 그렇게 탈원전과 반사대강 조작을 저지르고 외국의 탄소 중립 못 내려고 국가 산업에 치명적 제약을 안기고 하는 국리가 국민 편 가르기이고 제 편 일당에게 수천억 원 몰아주고 그래놓고 잘했다 하고 국회를 제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하는 말은 거짓인지 진실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공자를 만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공자의 인식 중 주목할 것은 안 해둔 것이 무엇이든 멋지게 포장하는 기술을 죄악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공자 관점으로 무대 연출가를 청와대 요직에 임명해 주요 국정을 쇼로 만든 것은 중범죄다. 거액 뇌물 수사를 받다 자살한 첫
대통령과 국회의원, 성추행을 일삼다 자살한 전 시장, 각종 조작을 일삼고 국민에게 400조 원 빚을 떠안긴 전 대통령을 미화 일색으로 찬양하는 영화 다큐 등을 제작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공자는 소정묘를 다루는 무리, 즉 팬텀을 우려했다. 소정묘는 박식하고 달변이어서 팬텀을 몰고 다니며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능히 맞설 수 있는 정도였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공자는 이런 소인배들과 소정묘 같은 그들의 우상을 사회와 나라의 위험한 적으로 보았다. 소정묘에 관한 글을 받을 때는 이른바 개싸움 운동 국민본부, 조국 수업 집회를 열고 어느 방송 기자가 딱 보니 100만 명이라고 하던 시절이었다. 그 개싸움 본부가 개딸로 이어지고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는 사람이 국민의 40%에 달하고 있다. 소인배들은 우리 편이면 가짜 뉴스도 좋다고 제 돈을 내며 열광한다. 공자 없는 시대에 소정묘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 활개치고 있다 하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누구를 지칭했겠습니까? 문재인이야 말로 소정묘에 버금가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탈원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서 완전히 지금 그 고통을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당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스비가 전에 4만 원 오면은 나오던 것이 몇 달 전부터 13만 8천 원이라는 이거로 엄청난 돈이 혼자 사는 노인한테 부과가 돼서 사실상 저의 생활에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뿐입니까? 전기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바로 문재인이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나라빚 300조밖에 되지를 않은 그 나라빚이 문재인 끝날 때 얼마가 됐습니까? 11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 1년에 저희 나라에서 나라빚 갚는데 100조 원이라는 무지무지한 돈이 나라빚을 갚기 위해서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방송과 이런 글들을 보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5.18 가짜 유공자 4,346명을 영화인 소설가, 정치인 등 가짜 유공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상금과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나라빚을 얼마나 탕진을 했는지 몰라요. 이러한 문제들을 봤을 때 지금 문재인이가 양산에 내려가서 무슨 책박을 하고 있다. 뭐를 하고 있다. 무슨 야인이나 된 듯 영화까지 찍고 이러는
행동을 봤을 때는 저거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봐줄 수가 없어요. 왜 저런 인간을 지금 아직도 처벌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근수를 봤을 때 양상훈 간남께서 직접적으로 문재인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이 글 내용의 전체는 문재인을 겨냥한 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그런 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 이 일뿐이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문재인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데 민주주의 국가에 부정선거를 해서 민주당 국회 가짜의 국회의원들이 20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엎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야 대한민국이 똑바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노인 이렇게 방송이 나올 때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아주 심장에서 불이 올라와서 못 견딥니다. 잠시 동안 이렇게 참 말주변도 없는 노인이 방송을 했습니다만 좀 어여삐 봐주시고 국가를 위해서 여기에 후손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많은 동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 줄 모르는 방송 이렇게 하지만 이 늙은이의 성의를 봐서 구독과 공감도 팡팡 눌러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